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엿새째지만 아직까지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설 작업 일지가 공개되면서 부실 시공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입니다. 네,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엿새째가 됐습니다. 이 남은 5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23층 인근에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첫 번째 실종자 발견 위치는 1층이 됐습니다. 이 수색 범위를 어느 정도로 넓혀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색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3층은 그 비상시 안전을 위해서 지금 피난층이거든요. 그래서 피난층은 이런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일반 층보다 더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층에서 연쇄적인 붕괴가 멈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볼 때 실종자도 붕괴가 멈춘 23층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붕괴로 인해서 바닥면으로 추락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떤 꼼꼼한 어떤 바닥면의 어떤 수색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본격적인 수색을 위해서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해야 되는데요.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고층부 수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워 크레인이 건물에 지금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된 부분을 풀고 타워 크레인을 순차적으로 해체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자가 지금 위험을 느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수색은 또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촉되고 있어서 어떤 수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악화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사고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타워 크레인 해체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또 잔해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 수색이 중단되면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붕괴가 발생한 23층에서 28층 이 상층부에서는 여전히 이 잔해가 쌓이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낙하물로 인해서 이제 수색이 중단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 붕괴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색 작업이나 어떤 크레인 해체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붕괴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해체 과정이나 이런 수색 과정에서 낙하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낙하물이 지금 38층, 39층이니까 굉장히 떨어지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외적 요인으로 날씨를 들 수가 있겠거든요.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불거나 또한 예상치 않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추가 붕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면서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실종자 수색이 길어질수록 애타는 건 실종자 가족들일 텐데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 겨울철 추운 날씨에 실종자의 생존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지금 1995년도에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최후 생존자 3명이 있습니다. 이 생존자 3명을 보면 사고 발생 후에 11일, 13일, 17일이 지나서 구조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지금도 생존 기간의 골든타임 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계절이어서 더 지연됐다라고 판단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구조된 생존자 일화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여름이어서 장마가 발생했는데 그 장마에 의해서 내린 빗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어떤 수색에 참고가 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운 상황이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생還할 수 네네.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 콘크리트 양생, 이 콘크리트가 굳는 그 기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인데 이를 네. 뒷받침하는 작업 일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충분히 네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 6일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겨울철 공사 때는 보통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지금 원래 콘크리트 구조상 영하의 날씨에는 양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 양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면 지금 거기에 맞는 내부 온도의 어떤 히터나 전열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작업 일지에 보면 6일 만에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부의 그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이 있거든요. 네. 영상 5도 이상일 때 9일을 소요하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작업을 마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실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부에 히터나 전열기를 틀어서 온도를 올려서 양생을 하지만 네. 만약에 외부에 있는 외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양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양생 작업은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붕괴 사고 직전 상황이 찍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 중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무게가 더해지자 두둑하는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이상 징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이상 징후입니다. 네. 네. 이게 그래서 두둑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거푸집이 끊어진 소리거든요.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거푸집이 가로지르는 부분이 뚝 끊어지면서 이제 시멘트가 흘러나오고요. 네. 또 시멘트가 밑으로 지금 쏟아지는 이런 영상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거푸집 위에 있는 그 각 층에 우리가 그 천장에 보면 두꺼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가구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이 콘크리트 무게가 40톤입니다. 아, 그래서 이 40톤 무게가 흘러내리면서 순간적으로 쏟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쏟아지는 충격, 중력, 과속에 의해서 힘이 2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층의 지지대가 양생이 되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7층은 38층 더하기 39층에 있는 물, 연쇄적으로 더 무거워지고 더 큰 힘이 작용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 이 3층에서 이제 피난층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두둑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은 이 붕괴의 1차적인 징후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CCTV 영상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 징후가 확인된다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자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 인식을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들, 안전에 대한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징후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작업자도 이런 위험한 순간을 알고 긴급하게 대책을 해야만이 붕괴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나 어떤 시공사에서는 교육,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실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공사에 사용된 자재들의 불량 가능성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붕괴 원인과 부실 시공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점을 한번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실 시공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일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작업 일지를 검토하고 또 붕괴된 콘크리트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도 시험을 하면 강도가 얼마인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도가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부실 시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나 이런 철근들도 지금 붕괴된 상태지만 일부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콘크리트 내외에 있는 어떤 재료들이 정상적인 재료인지 아니면 불량 재료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실공사 의혹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 업계에 오래된 관습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지금 안전의 키워드인데요. 예. 특히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신정 연휴가 있고 설날 휴일이 있거든요. 이 휴일로 인해서 작업을 진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작업 속도를 지금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사 단축이 지금 문제로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제도적으로
겨울철에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양생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사고 난 날씨도 영하 3도, 2도가 됐거든요. 이런 날씨에 양생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하의 날씨에서는 양생 작업을 절대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